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름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주위에 현금 1억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보았고 마이너스 통장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HK님이 왔으니까 물어봐야겠네. 그 HK님 대기업 다니거든요. 님 회사 중에 돈 잘 모은 사람도 있어요? 잘 모으겠죠, 아무래도 연봉 있으니까. 예. 사실 돈을 많이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근데 누구나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씀씀이가 커집니다. 씀씀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 단에서 뭐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좀 대기업 뽕이 차잖아. 그러면 남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 그러면 좀 품위 유지하는 데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돈 쓰고, 그리고 옷 같은 데 돈 쓰고, 그리고 좀 남들한테 뭔가 좀 과시하기 위해서 또 차도 뽑습니다. 근데 저분 다닌 직장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통근버스 있고 대중교통 충분히 출근이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저분 다닌 회사가. 네,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뭐 버스 타고 나오면 충분히 차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차 있다고 해서 뭐 근무하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차 뽑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게 좀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엉뚱하게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엉뚱하게. 특히 막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아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이만큼 버는데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네, 코인 주식에 빠지는 거예요. 코인 주식. 근데 LCK님, 그 님단의 회사 중에 코인 주식에 좀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도 있나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재미를 본 사람보다 날려먹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날려먹은 사람. 특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세게 날려먹을 겁니다. 왜냐? 배팅한 돈이 크니까. 그래서 뭐 좋은 직장 다닌다고 다 돈을 잘 모은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잘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생각 들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능력 맞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돈 관리.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다 돈을 관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요즘 사회는 돈 관리하기 훨씬 더 어려워. 왜냐?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신경 씁니까? 인프라 신경 쓰죠. 근데 그 인프라는 다 돈이에요. 겉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업들이 어떻게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장치입니다. 인프라가. 솔직히 옛날에 인프라 없어서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잘 생각해보세요. 아, 배달 음식 없어도 불편한 거 못 느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뭐 그런 쇼핑몰 없어도 그냥 시장 가서 그냥 물건 사고 옷 사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막 불편하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방구석에 시켜 먹고 뭐 필요한 거 주문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문화생활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인프라에 맛들인 사람도 많거든. 인프라의 맛을 보면 절대 못 끊어요. 절대. 이 스마트폰 맛을 봤잖아.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이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데이비드 중님 슈퍼챗 7,500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금 모으기 1억 달성하신 90년 대생 기준 30대 초중반 IRP 개인연금 해야 합니다. NPS 국민연금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있어야 돼, 연금. 예,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저거 두 개 다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쓰게 만드는 유혹거리를 통제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을 못 모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인간 나이 먹는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어떤 식으로든 핑계 대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핑계를 안 대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을 퍼와서 이게 정답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마치 저게 정답이냐 신봉하지만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지만 아무리 책임을 떠넘겨도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아요. 결국 그 정보에 속았다 하더라도 그걸 구분하는 건 개인의 몫인데 그걸 못했잖아요.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부가 따라하진 않거든요. 라고 우리 보모님이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 저는 막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한 거 있어요. 제가 뭐 특정 유튜브 뭐 얘기 좋더라 뭐 이렇게 추천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많은 영상 찍지만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히 소신발언하는 저는 뭐 100만 500만 유튜버들 뭐 그렇게 막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가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100만이나 뭐 10만이나 뭐 1000명이나 유튜브는 똑같다 생각. 그냥 단지 그런 거야. 뭐 컨텐츠가 좋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구독자 많이 올라서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 뿐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독자가 많다고 그 사람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좀 어리석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보통 겉으로 보면 숫자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덩어리만 가지고 덩어리가 크면 그냥 그 사람 믿어요.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산다. 믿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유명하다. 믿어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명세에 떨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자주 나왔다 믿죠? 유튜브에 게스트도 자주 나왔다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뭐 공중파 방송 나와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 점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공중파가 오히려 믿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도 나와. 공중파에 나오면 걸러라는 말도 나옵니다. 워낙에 문제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딱히 전문가도 없고요. 딱히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검증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특히 제가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의학이나 법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요즘엔 전문직분들 유튜브 다 만들잖아. 왜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사무실 차린다고 뭐 하면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구독자 확보하기 위해서 뭐든 다 건드립니다. 이제 보면 좀 직업적인 명예나 어떤 그런 신의를 좀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다 하는 것 같아. 이게 보면 특정 사건이 있으면 다 물어버리고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원래 변호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법률 상담이나 소송만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뭐 특정 유명한 사건이 있으면 뭐 법률 잣대 따져가면 다 하잖아. 근데 보면 있잖아요. 변호사마다 이 어떤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실 누가 정답인지 몰라. 그리고 의사분들은 더 심해. 의사분들은 좀 이런 말씀들이 그렇긴 한데 의사분들 나을 때 보면 의사분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판양이 달라요. 특히나 내가 가장 의문 가지는 게 뭐냐면 의문 가지는 게 뭐냐면 치과 같은 것도 치과 같은 거 보면 뭐 이빨을 빼야 된다. 아니면 살려야 된다. 의견이 붕붕해. 뭐 충치를 치료해야 된다. 치료 안 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있잖아요. 나름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 이 전문직도 정말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데 매년 1700명 정도 변호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지.
로스쿨은 안 없어지잖아. 로스쿨에 매년 입학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스쿨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 전에 변호사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변호사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죠. 뭐 홍보회가 살아남을 수밖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막 보면 뭐 그런 자기개발 컨텐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뭔가 뭐 가방끈이 길거나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맞는 거 찾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 뭐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설명하면 믿고, 맞죠? 구독자 많으면 믿고, 구독자 많은 사람 영상 만들면 믿고, 방송에 자주 나오면 믿고. 근데 역으로 물어볼게. 그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 말 믿다가 잘못되면 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유튜브도 그렇잖아. 뭐 저 사람 말 믿고 뭐 투자했더니 뭐 안 됐더라. 저 사람 문제다. 아니 투자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개인이 하는 거잖아, 개인이. 우리나라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유명하면 유명하고 뭔가 대세가 되면 그 사람 뭔가 교주처럼 따른다는 거야.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교주처럼 따르는 순간 이성을 놔버려요. 이성인이라는 게 1도 없어져. 그 사람 시킨 대로 한단 말이야. 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 문제다. 근데 어떻게 전적으로 그 사람만 문제예요. 본인 문제도 크잖아. 본인 문제가 가장 크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유튜브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믿으면 안 되고요. 구독자 많다고 믿으면 안 되고 방송에 자주 등장했다고 믿으면 안 되고요.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의심하면서 봐야 돼. 의심하면서. 유튜브에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알맹이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대중들한테 노출된 정보는 사실 정보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누구한테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낮이든 밤이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보라고요? 그게 나한테 도움된다고? 딱히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튜브에 뭐 나와 있는 얘기만 믿고 맹신하고 그것만 따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정답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뭐 믿으시면 안 된다고. 그냥 참고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이 유명해진다거나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껍데기 한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구독자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맹신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